KB증권 자산배분전략부 김상훈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김 이사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일단 또 요새는 뭐 오랜만에 뵈면 다 한번 여쭤봐야 되니까. 예, 걸리셨어 안 걸리셨어?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 예, 예, 차라리 마음 편하죠? 예,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아니 저기 이제 연준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저기 뭡니까 뭐 장단기 금리 역전 예. 2년 신현물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 전에 예, 지금 우리 지금 채권 시장 난리 나쁘잖아요. 특히 예. 3월 28일 날 뭔 놈의 국채 선물이 장중에 투빅이 빠져요. 투빅 빠지는 예. 건 이거 거의 리만급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보기 어렵고요. 보기 힘든. 하락도 하락인데 그 이후에도 위아래로 변동폭이 10년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반빅은 기본이고 원빅은 플러스로 뭐 마이너스로 막 굉장히 왔다 갔다. 갔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보면. 이거 지금 이거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이게 대응이 됩니까 지금 이 정도면은? 굉장히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방향성인데 변동성도 너무 크고 뭐 아시다시피 분기말 이렇게 되면 또 사실 자금 시장 이런 부분도 조금 네. 공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겹치면서 국내 금리가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보면. 지금 우리 저 화면 잠깐 보면은 예.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이제 2.4입니다. 예. 오늘도 지금 개장 전이기마다만 예. 거의 8bp. 예, 아니 저기 8bp가 보통 이거 우리 옛날에 한 2, 3bp였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움직이는 게 뭐 채권 시장이나 이쪽 분들하고 그 뭐 주식 시장을 되게 다르게 뜻하는 건 아닌데 미국 10년물 금리라고 하면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벤치마크가 되는 금리인데 그게 약간 무슨 소위 개별 종목 움직이듯이 움직인다. 지금 3.3%예요. 예. 금리가 하루에 3.3% 예. 저레벨로 움직인다는 거지. 예, 어떨 때는 10몇 bp씩 움직이고. 예. 이 장이 왜 이런 것입니까?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의 정책이 시장의 예상과 좀 다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장 예상과 다르다? 시장 예상,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인상은 하겠지라고 또 네. 생각했는데 뭐이 앞에 한참 3월 FOMC에서 50bp 올린다는 얘기들이 막 있었지 않습니까? 네. 보면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또 올랐다가 뭐 전쟁 때문이긴 하지만 아니야 50은 아닌 것 같아 25 하면서 또 왔다가 막상 3월 FOMC에서는 25bp 뭐 예상대로 올리고 시장에서 뭐 괜찮네 했는데 그 다음 날 다다음 날부터 또 연준 인사들이 50 얘기하니까 또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변동성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연준의 이 법알 이 그것도 노이즈도 많아요. 그렇죠. 예. 파월 의장도 그렇고.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결국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제 하도 이제 들으셨으니까 장단기 예. 금리 역전. 예. 장단기 금리 역전의 의미도 아시고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뭐 주목하던 2년물, 10년물은 아직 아닌데 했는데 이게 결국 현실화되고 예. 그리고 또 다들 또 들으셨던 게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예. 그러고 나면 경기 침체는 온다더라. 예. 온다긴 온다지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금리 역전 나오고도 한 1년 반 정도는 가더라 장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예. 이제 강설원자들이 예. 아직은 쫄지 마라 이런 예. 건데 지금 우리 김 이사님 보시기에는 예. 이번에 이제 결국 또 다시 오랜만에 맞이한 예.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예.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은 금리도 굉장히 장단기 금리도 여러 가지죠. 이제 보면 좀 사실 조합하기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구나 구간별로. 예, 만기별로 이게 다 다르죠. 그런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10년물과 2년물인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역전이 됐죠. 이제 보면요. 이 푸른색 이제 하늘색 차트인데요. 저 밑에는 날짜입니까? 연도입니다. 연도 예. 2002 예. 네. 연도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연준이 장단기 금리의 대표 그 시장이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를 봤는데요. 달라진 그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또 달라진 부분이 있죠. 이제 보면요. 이제 그 달라진 가장 첫 번째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냥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했으니까 그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기대가 단기물부터 해서 장기물로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단기물이 먼저 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단기 금리의 기대를 바꾸고 그게 장기 금리를 움직이게 하고 하는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는 아시다시피 제로까지 내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양적 완화라는 걸 했죠. 이제 보면 연준이 네. 직접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해서 사줬고 QE를 네. 했고 그리고 그걸 덜 사는 테이퍼를 하다가 QT 일부를 이제 좀 줄여 나갔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때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것도 하고 해서 네. 장기물 금리를 예전과 달리 위기 전과 달리 이제는 연준이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이라기보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 보면요. 그것도 잠시 복습해 봅시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주로 예. 보유하고 있는 단기물을 팔고 장기물을 샀던 건가요? 예. 그게, 그래서 그래서 장기 수익률을 더 낮췄구나. 낮추는 그런 그걸 했죠. 이제 보면요. 그래서 연준은 단기도 중요하고 근데 또 장기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크니까 네. 이제 보면 그랬고 이번에 팬데믹 터지고 나서는 아시다시피 역대급으로 사줬죠. 이제 보면은 양적 완화를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뭐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까지 이렇게 다 이제 끌어내렸는데 그런 와중에서 지금 이제 다시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린다고 이제 하니까 단기 금리가 지금 이제 튀어 올라가면서 2년물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거의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10년물과 2년물이 이제 역전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예전하고 이렇게 달라진 부분이 있고 뭐 10년물과 3개월 금리를 또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이제 보면요. 아까 그 자료 첫 번째 그래프 안 예. 그래도 지금 이사님 저 부분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최근 들어서 우리 맨날 2년물, 10년물 얘기하고 아니면 뭐 5년, 10년 얘기했는데 예. 갑자기 3개월물하고 10년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마지막 오른쪽에 음영 처리하신 부분 예. 중에 다 저렇게 스프레드가 추로하고 축소되고, 있는데 혼자 튀고 있는 게 이제 3개월, 맞습니다. 3개월에서 예. 3개월하고 10년 차이 아니에요. 예. 10년에서 3개월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3개월 후의 이제 단기물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예상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이제 보면요. 3개월물 3개월 재정 정권의 굉장히 짧은 짧은 제일 짧은 거가 이제 움직일 거 어떻게 된다라는 걸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3개월 10년물이 10년물 금리 오르는 거에 비해서 3개월물은 덜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축소가 안 되고 역전이 안 돼서 침체는 아니다라고 그게 파월이 최근에 그렇죠. 했던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도 보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10년하고 3개월까지도 이렇게 역전이 되면 그건 뭐 어김없이 진짜 아작이네. IT 버블 붕괴되고 9.11 테러 터지고 맞네. 그리고 이때는 2006년 7년에 되고 나서 금융위기가 왔죠. 이제 보면 그런데 이때는 이제 팬데믹이 터졌죠. 이제 보면요. 그러네. 근데 아직은 이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이제 보면 그런데 말씀드리고 그래서 싶은 것은 이미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 10년, 2년 금리 역전은 한 1년 반 후에 경기가 침체가 온다라는 게 과거 뭐 6차례의 평균적인 얘기다 인 거죠. 이제 보면. 근데 이걸 이제는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그 6, 7차례가 다 조금씩 틀렸잖아요. 보면. 그래요. 빨리 온 거는 뭐 한 대여섯 달 만에도 오고 오래 온 거는 진짜 한 2년 넘어야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그랬다는 평균이죠. 거죠. 평균이 한 1년 반 정도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경기 침체라는 표현도 경기를 크게 네 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침체, 소위 말하는 리세션 그리고 그게 사전적인 의미는 아시다시피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보면요. 2분기 연속. 2분기 연속. 근데 그러면 지금 미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5% 굉장히 높았죠. 이제 보면. 근데 그 전에 팬데믹 때문에 워낙 마이너스가 갔으니까 지난해 5% 갔다가 올해 대부분의 전쟁 나기 전에는 전망이 미국 올해 성장률이 3%대 전망이 많았었어요. 성장률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는 3%면 지난해보다는 낮아지는데 미국 옛날에 뭐 2% 중반 정도가 소위 말하는 그냥 일반적일 때 했으면 괜찮네라고 하다가 근데 이제 YOY는 낮아지죠. 전년 동기 대비는. 그렇죠. 근데 뭐 나쁘지 않네 하다가 전쟁 터지고 이제 막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막 3%에서 2%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지금 보면 미국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근데 그러면 약간 뭐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그럼 2%가 침체냐? 2% 성장하는데. 성장인데. 2%. 그게 또 만약에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 1%가 할 수 또 전망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침체냐? 그거는 뭐 사전적 의미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경기 국면 네 가지 중에서 지금은 하강 국면은 맞는 것 같아요. 네, 하강에서 그냥 뭐 슬로우다운이지 이게 소위 이게 말하는 리세션은 아니다. 리세션은 아니다고 그거를 하기에는 예를 들면 뭐 어제 지금 그제 이게 역전이 됐으니까 그러면 예전 기계적으로 대입하면은 1년 반 후니까는 내년 하반기에 그러면은 침체가 가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기는 좀 아직 어렵거나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5월 달에는 연준은 50bp 올릴 것 같고 같습니다. 예. 같고 예. 뭐 금년에 계속 올리는 건데 예. 이제 뭐 시장이 믿는 구석이나 연준을 불신하는 분들은 그거지 뭐 이러다 이제 장 꺾이든지 예. 약간 뭐 경기가 싶다 싶으면 이 친구도 또 금방 또 스톱하겠지. 예. 그런 그거죠. 그건데 예. 예. 연준은 그렇다 치고 우리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게 일단 지금 이제 이주열 총재가 예. 이주열 총재가 3월 말로 3월 임기 말까지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럼 현재 이제 하는 총재 오늘부로 공석이네. 공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명자는 예. 이창용 예. 이제 지명자인데 예. 지금 이제 당장 이달 금토일가 4월 14일 아닙니까? 예, 14일. 목요일 날. 예. 그때까지는 하는 총재 결정이 안 될 안 되실 것 같아요. 안 되실- 청문회 아마 청문회 일정상. 그렇다고 또 지금 이창용 지명자 외에 뭐 딱히 대안이 없죠. 예, 뭐 그렇게 뭐 거론되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사리판이 되는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하는 수장이 예. 그다음 또 임지연 금통위원도 이제 예. 또 교체가 되나 보던데 예. 이런 와중에 예. 그러면 총재를 비롯해서 금통위원이 다소 매파성이었던 금통위원이 바뀌면서 우회되느냐 이게 지금 설왕설래하더라고요. 예. 예. 지금 김 이사님은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 지명자께서 뭐 이렇게 참 뭐랄까 학자답게 뭐 예. 출퇴근길에 기자들이 막 예. 그 달라들면은 그 대검찰청 출입하는 사람들처럼 뭐 입 꾹 다물고 가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성향을. 가장 인상 깊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매나 비둘기라고 성향을 판단을 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지금은? 예. 지금 이제 이건 그 뭐 소위 말하는 데이터 디펜던트 해서 매파가 돼야 되면 매파처럼 해야 되는 하는 거고, 거고. 예, 비둘기파 돼야 되면 하는 거고. 어. 그래서 지금은 경기와 물가 이제 보통 중앙은행들이 할 때 그 두 가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두 개 보고 필요한 판단하겠다. 예,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예전에 발언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가계부채. 예. 근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또 하시고 뭐 또 예를 들면 또 예전에 막 한참 일부에서 나왔던 뭐 약간 MMT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재정을 하고 중앙은행이 어떻게 그거를 하고 그런 거는 좀 약간 반대하는 그건 펜스를 아니다. 조금 보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는 우리 예.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 올려가지고 지금 예. 우리 지금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1.25%고 예. 미국이 이제 겨우 한 번 해서 0.25에서 0.5. 그럼 예. 상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0.5고 예. 우리는 1.25고 예. 75bp 우리가 위인데 맞습니다. 지금 점도표 찍어놓은 연준의 그 예. 분위기나 당장 5월 예. 50bp 올리고 이래 버리면 예. 이창용 지명자도 말씀하셨고 질문들이 막 기자들 질문도 이러다 역전. 조만간에 예. 미국이 우리보다 높아지는 거 아니야? 예.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저는 가능성 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도 같이 올리면 되잖아요. 같이 올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저도 그런 질문 이제 많이 받는데 일단 지난해 우리가 먼저 올릴 때 약간 그런 질문도 받았었어요.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올릴 수 있나요? 그래서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사례도 있고, 예, 그때 아마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 같고 역전된 사례도 있죠. 18년, 뭐 그랬죠. 2018년 이럴 때. 그래서 근데 대부분이 걱정이 그래도 미국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자본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게 그 제일 걱정이었죠. 예. 그런데 미국은 AAA 국가신용등급이면 한국은 AA고 거의 뭐 미국 다음으로 높고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건전하고 너무 좋은 나라예요. 보면요. 맞습니다. 예, 세계에서 이제 뭐 탑 인정해야 10급 돼요. 그거는 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오늘 그 이창용 그 후보자께서도
그때도 돈 안 빠져나갔다. 예, 그게 뭐 기계적으로 그것도 역시 뭐 금리가 역전되면 바로 돈이 막 빠져나가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 국면에서는 예, 그 환율이 이제 절하가 되어서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데 물가를 더 올리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예, 유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연준이 아까 말씀하신 이 점도표에 지금 보시면은 올해 말에 연준 멤버들이 점 찍은 게 예상이 1.9 거의 2% 가까이 올리겠다인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전망이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좀 올려서 1.25인데 대부분 전쟁 터지고 연준이 이렇게 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올해 기준금리 전망들이 컨센서스가 올해 한 2번 정도 올리겠다가 컨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75 정도 올해 연말에 예상했는데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연준이 저렇게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예상보다 계속 좀 예상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보면은 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올해 3%뭐 초중반 이러다가 지금 뭐 중후반으로 높아지고 아마 2분기는 4차 볼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도 미리 3번 올려놓은 것도 있고 2분기는 또 뭐 총재 또 교체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으니까 2분기는 한번 쉬지 않을까 하다가 아니야 2분기 이러다가 못 쉬고 2분기에도 올리면 올해 우리도 3번. 예, 그러면은 연말에 우리랑 미국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2.0으로. 예. 근데 거기서 연준이 만약에 뭐 지금 일부 글로벌 아이비들이 얘기하는 50씩 비스텝을 올려버리면 그러면 미국이 연말에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 예.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하도 막 장이 뭐 바닥 없이 막 예. 흘러내리니까 국채 가격 기준으로 그렇죠. 예. 금리는 막 너무 치솟고 튀면서, 하니까 예. 그래서 하는 직매입 얘기도 슬슬 나오는데 예. 이사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오늘 그 그거는 원화가 풀린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 후보자께서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막 말씀하신 이제 지난달 말하고 막 금리 오를 때 이제 그것은 이제 한은이 직매입을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뭐 수급이나 이런 측면에서 충격이 있어서 변동성이 커질 때 이제 예, 나서는 게 원칙적으로는 예,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 요인 중에 하나는 연준이 예상보다 긴축이 빨라지는 부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리가 다 같이 상방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굳이 예, 우리가 뭐, 예, 그렇게까지는 예, 좀 그런 약간 뉘앙스였고요. 보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금리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경. 예. 이게 그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약간 그래도 이제 지금 그 당선인 측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을 조금 적게 하는 예. 그래서 시장은 채권 시장은 좀 약간 기대가 뭐 없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예. 기대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게 또 그렇게 약간 무산되면서 예. 결국 또 이거 적자 국채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결정도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예. 근데 이제 기대가 무산된 거죠. 예. 그러면서 또 그 부분이 약간 실망감이 금리를 좀 상승시키게 하는. 예. 하려거든 저 임기 끝나기 전에 지금 해라. 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는 해야 되겠는데 예. 우리 이사님 보시기에 환율 예. 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뷰는 그 방향 자체는 연간으로 방향 자체는 하반기 갈수록 원화는 좀 강해지는 달러원은 좀 하향 안정되는 환율 뷰이긴 자체는 이제 예. 레벨은 좀 낮아지는 낮아진다? 뷰이긴 한데 저희가 뭐 환율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뭐 잘 네. 아시겠지만 근데 그냥 우리 펀더멘탈이나 경제나 이런 거 갖고 했을 때는 1200은 약간 아래가 우리 적정한 지금 달러 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 지금 뭐 한 3, 40원 더 올라갔다가 지금 한 1, 20원 더 위에 네, 있죠. 근데 그런 그게 셈이죠. 일단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쟁. 예, 그 두 개가 결합되면서 예, 좀 지금은 적정 레벨보다는 좀 높은 것 같고. 높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된 변수들이 해소가 되어야지 적정 레벨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환율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이제 금융시장 가격은 연준의 정책과 그리고 전쟁 그 조합에 따라서 예,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말 나온 게 말씀드리면 지금 스태그 우려도 굉장히 많은데 스태그도 사전 정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성장이 마이너스 가고 미국 물가가 두 자리 뛸 거냐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4월 다음 달 12일에 3월 미국 CPI가 나오는데 지난달에 미국 CPI가 7.9 나오면서 또 그때도 놀랬잖아요 보면은. 근데 네. 다음 달에 아마 굳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그러면 시장이 4월에 FMC도 없고 그래서 5월에는 50pp. 예. 근데 그건 아시다시피 시장의 가격에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되었는데 그거랑 연준이 또 같이 하느냐 다르게 하느냐.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 예. 우리 또 채권 전문가가 보시는 뭐 종목까지 말씀은 먼저 죽겠고 예. 지수 예. 대충만 우리 최근에 본 2,600 근처에서 예. 더 아래는 안 보시나? 예, 어떠신가요? 예. 저희 하단은 P 10배 정도인 지수는 2,600을 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게 PER로 10배 정도라고요?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뭐 근데 어쨌거나 이 뭐 금리 쪽에 채권 시장 쪽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예. 나머지 시장 맞습니다. 금융시장 예. 전체적으로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제일 안 좋은 걱정하는 우려가 전쟁도 있지만 이제 연준이 2018년 사례가 그랬죠. 이제 그때 미중 무역 분쟁이 터져서 시장에서의 매크로 눈높이는 꺾여가 낮아지는데 파월 그때 초보 의장인 파월이 이 점도표보다 더 올리겠다. 그래서 중립금리 원은 예, 중립금리 막 이러고 하면서 이때가 그 연준 점도표에 이 제일 끝에 이 장기 중립금리 이번에 2.5에서 2.4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게 살짝 내려왔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의 제일 장기 금리인 30년물 금리의 상단으로 작용을 했었죠. 근데 이때 넘어갔었어요. 지금 저 파란색이 예, 파란색이 장기 중립 금리를 이른바 예. 중립금리라고 예, 표현하는 살짝 내려왔네. 살짝 끝에. 이게 이번에 2.4, 예, 2.5에서 2.4로 내려줘서 예. 올해하고 내년은 더 올리는데 결국 장기는 약간 눈높이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30년물이 이거가 상단으로 작용했는데 이때 18년에 보시면 이걸 넘어갔었어요. 이때 이제 매크로 경기 눈높이는 꺾이는데 연준이 예상보다 더 올린다 하니까 금리가 상방 변동성이 더 커져. 근데 이때 아시다시피 대부분 전자산 가격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2018년 2월부터 예, 18년에서 다 19년 빠졌지. 넘어가면서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안 되기를 이렇게 안 되기를. 예. 우리가 2020년 봄에 왔던 코로나에 묻어서 그거 했지만 예, 사실상 사실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예. 지금 좀 전에 보여주셨던 예. 것도 그렇고 어지간한 증시 차트다 월봉으로 띄워보면은 2018년 초에 부러졌어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지금 이사님 보여주신 저 상황처럼 예. 결국 금리가 예. 시장의 금리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뭐, 이상으로 넘어가 갔을 버렸던 때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아까 보여주신 거 한 번만 더 보자면은 살짝 지금 예. 미국 장기 금리가 예. 저걸 넘어서고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약간 시장이 예. 편안할 수가 없는 거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이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